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북한군은 우리 측 감시초소의 시계 확보를 위해 당시 미르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호위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다. 아울러 작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우리 측 병력에도 중대한 상해를 가한 계획적 도발로 이 사건은 남북 양측을 연결하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즉시 폐쇄되었고 남북관계 또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미궁의 관계로 치닫고 만다.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측 3초소 앞에서는 미군 장교 포함 6인의 유엔 병력과 한국군 5인으로 이뤄진 총 11명의 병력이 우리 측 노무자의 가지치기 작업을 호위 중에 있었다. 당시 문제가 된 미르나무는 수령 25년생으로 그 길이만 15m에 육박한 생육이 가장 왕성한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미르나무의 수명이 100년으로 알려져 있고 수고는 30m까지 자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나무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해 보였다. 당시 북한군 초소는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 영내에 주둔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3초소가 포위된 형상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이 때문에 3초소의 안전은 우리 측 5초소의 도움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는 적이 아닌 아군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측 초소 운영에도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건 이전까지 양측의 경비초소는 남과 북 모두에 혼재되어 있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즉, 남측에도 북의 초소가, 북측에도 남의 초소가 있었으며 북한의 경우 유엔과의 조율 없이 남측 지역에만 5개의 초소를 무단으로 운영했고 이것은 유엔의 초소가 북한군에 둘러싸인 위험한 형국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폭 50cm, 높이 5cm 크기의 현재의 군사분 개선이 등장했고 이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견고한 구조물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우리 측 인원의 제압을 위해 이미 17명의 병력이 현장에 주둔해 있었다. 이들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작업 중단을 요청해왔고 해당 미르나무도 우리 측 경내가 명확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이 심은 나무라 주장하며 벌목을 허용치 않았다. 때문에 우리 측 관계자는 가지치기 작업으로 작전을 순화해 진행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북측도 사전에 동의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이 수틀렸는지 북은 이마저도 말을 바꿨고 유엔도 남측 영내임을 내세워 더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북의 책임자 박철중위는 JSA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0여 명의 병력과 현장에 복귀한다. 그리고 이들의 트럭엔 추가 병력 외에 도끼와 쇠망치가 실려 있었고 이것은 그들의 계획적이고 명확한 도발의 증거가 아닐 수 없었다. 일각에선 50명이 넘는 인원이 이 도발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수적 열세에 몰렸던 우리 측 병력은 그들이 준비한 도끼와 쇠망치에 이렇다 할 저항 한 번 못한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다. 이 과정에서 주한 미 경비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소대장 마크 베럿 등 2명의 장교는 저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고 만다. 당시 양측 모두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JSA 규정상 총기 사용은 확전을 의미하였고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 무장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또 당시 시대적 상황은 미국의 20년 베트남전이 막 끝난 직후로 새로운 전쟁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패전국으로서의 오명도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 내 여론과 정서를 이유삼아 일부러 전쟁을 피했다는 것이 다수의 중론이다. 당시 우리 측에 작업 중단을 요청한 2명의 북한 장교 중 무리를 통솔한 빌런, 중위 박철이 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주도한 실질적 인물로 그의 모든 행적은 북한 수뇌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는 없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박철 중위는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도 판문점 JSA 유엔 사령부 소속이던 미 육군 핸더슨 소령을 심하게 구타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핸더슨은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본국으로 송환 후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된다. 때문에 박철 중위를 놓고 북한의 행동대장, 빌런으로 칭하며 경계대상 1호로 낙점된다. 사건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격노했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참모에게 내 철모와 군화를 당장 가져오라. 우리도 참는 것엔 한계가 있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일 것이다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당시 한미 양국은 합동작전을 통해 보복해야 한다는 뜻을 스틸웰 미 사령관에게 전달한다. 이후 유병현 합참본부장은 스틸웰 사령관과 협의 끝에 정전위원회를 소집했고 북측의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른다. 또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음을 주지시켜 범인의 인도와 처벌을 요구했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취해 국지적 전투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한미 작전 초안도 마련하게 된다. 미국의 전설적인 나무꾼 폴 버니어는 힘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특별한 인물로 이 사건의 작전명으로 폴 버니언이 사용됐다.
한미 양국은 8월 19일부터 이 같은 연합 대응체계 초안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갔고 유엔군은 박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와의 협의 끝에 문제의 미루나무를 8월 21일 오전 7시에 잘라버리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만일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대응과 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는 즉시 북의 개성과 연백평야까지 밀어붙일 국지전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 작전에는 미 본토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 전투기 20대가 한반도로 파견됐으며 괌에서는 B-52 폭격기 세대와 오키나와 카데나 미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F-4 24대도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또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미드웨이 항모가 중무장한 호위함 5척과 우리 측 해역에 배치돼 있었다. 그야말로 곧바로 북진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북이 받은 압박은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8월 21일 군사정전이 북한 측 수석대표는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과 관련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구두 전달문을 발표한다. 당시 이 메시지에 담긴 문헌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유감의 뜻과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라는 형식적인 담화가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북의 무성의하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지만 그간 그들이 보인 행태를 돌이킬 때 이날의 담화는 오랜 기간 북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특전사제 1공수여단 김종원 소령을 지휘관으로 64인의 특전사 결사대를 편성해 보복작전에 돌입한다. 64인의 결사대는 1976년 8월 21일에 실행한 폴버니언 작전의 일환으로 이들은 특전사의 꽃으로 불리며 특별히 선발된 인원이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북한 괴뢰군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으로 북한군을 최대한 많이 살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들의 공식 임무는 나무를 자르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비밀 임무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독수리 작전. 이 작전은 미국이 요청한 것으로 한국군은 총기를 소지하지 말고 태권도 등 무술 유단자로만 병력 구성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권총과 단검, 수류탄 등의 무기를 트럭과 군복에 숨기고 북의 만행을 응징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된다. 이들은 당시 보초를 서는 북한군 병력에 보복하라는 비밀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시 북한군은 인근 초소를 모두 비운 채 잠적해버려 애초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에 화가 난 64인의 결사대는 북의 초소와 그들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에 울분을 살켜야 했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64인의 결사대 중 그 누구도 살아서 복귀할 것을 믿은 대원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연백평야까지 밀어붙인다면 이들은 사실상 전쟁의 선봉에서는 형국으로 다수의 병력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불행 중 다행인지 해당 작전은 불발로 돌아갔고 이후 군사분 개선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또 도발의 근원이던 혼재된 초소관리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말끔히 정리되어 북의 잦은 도발과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도끼만행 사건. 시간은 흘렀지만 이름만큼 참혹했던 저들의 두 얼굴을 우리는 찰나의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